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특히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과 최신 치료법에 대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파킨슨병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과는 다르게 뇌 기능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파킨슨병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킨슨병은 우리 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 신경 세포가 점차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만성진행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뇌세포에 변성이 생기면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고 분비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도파민은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에서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질환은 퇴행성 신경계 뇌질환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말과 행동이 느려지거나 손 떨림 같은 현상을 겪게 되고요. 평균 발병 나이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충분히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떨림 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게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증상들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파킨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동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서동입니다. 서동은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증상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초기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전반적으로 둔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 팔을 흔드는 폭이 줄어들거나 발을 질질 끄는 듯한 걸음걸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심해지면 보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균형을 잡기 힘들어 넘어지기 쉽고,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 무표정해지는 가면증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죠. 옷을 입거나 단추를 채우는 등 일상적인 미세한 움직임이 필요한 활동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글씨를 쓰는 경우에도 글씨체가 점점 작아지는 소서증 MICR-OGR-APHIA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떨림은 파킨슨병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증상일 겁니다. 주로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나타나는데, 무언가를 잡거나 움직이는 등 자발적인 운동을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떨림이 줄어들거나 멈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 한쪽 손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손으로 마치 알약을 빚거나 동전을 세는 것과 같은 독특한 모양의 떨림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필 롤링 필 마이너스 롤링 떨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떨림은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잠들어 있을 때는 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떨림이 팔다리뿐만 아니라 턱이나 입술 등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직이라는 증상도 있습니다. 강직은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을 말합니다. 팔을 펴려고 할 때 마치 누군가 일부러 안 펴지게 힘을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팔을 굽히거나 펼 때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저항감이 느껴지는 톱니바퀴성 강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직은 몸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몸이 항상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 있으며, 허리가 굽거나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등의 자세 불안정성도 강직과 연관되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운동 증상들 외에도 파킨슨병은 다양한 비운동 증상을 동반합니다. 어쩌면 이 비운동 증상들이 운동 증상보다 먼저 나타나기도 해서
질병의 초기 단계의 진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신경계 증상으로는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 만성적인 변비, 그리고 땀 분비의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는 파킨슨병 진단 수년에서 심지어 수십 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매우 흔한 비운동 증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평소에 잘 맡던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는 후각 저하가 초기 증상으로 흔히 나타납니다.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게 되어 식욕 부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치매로 이어지기도 하며 우울감, 불안감, 무감동 같은 정신과적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면 중 꿈을 현실처럼 행동하는 렘수면 행동장애도 파킨슨병의 중요한 전조 증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비운동 증상들은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며 환자 개개인의 증상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킨슨병은 만만치 않은 질병이지만 최근에는 많은 연구와 기술 발전 덕분에 희망적인 치료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파킨슨병의 최신 치료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희망을 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레보도파카르비도파와 같은 약물들은 우리 몸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 주어 움직임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고 전반적인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약물들은 뇌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어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거나 도파민 작용을 모방하여 운동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피마반세린이라는 약물이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신병적 증상, 예를 들어 환각이나 망상 같은 증상을 파킨슨병 운동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증상 진행 정도, 연령,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하여 섬세하게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기적인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 용량이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 조절이 어려운 경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뇌신부 자극술 DBS입니다. 이 수술은 뇌의 특정 부위, 주로 시상하액이나 담창구, 내부 등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영역에 아주 미세한 전극을 삽입하고 이 전극에 연결된 자극 발생기를 피부 아래에 이식하여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 전기 자극을 통해 비정상적인 신경 활동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떨림, 경직, 서동증과 같은 운동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인 운동 동요 현상이 심하거나 약물 복용 후 이상운동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심한 떨림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뇌신부 자극술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로 많은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여러 혁신적인 치료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그 중 하나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배아줄기세포를 투여하여 파킨슨병 치료 가능성을 확인한 초기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도파민 신경세포를 대체하고 새로운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뇌에서 부족한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생성하게 함으로써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으며 더 많은 임상 연구가 필요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는 기술입니다. 현재는 자가 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나 세포 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줄기세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AI 및 빛 이용 치료와 같은 첨단 기술도 파킨슨병 진단과 치료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환자의 움직임 패턴이나 목소리 변화 등을 분석하여 파킨슨병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질병의 진행 정도를 예측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옵토렛이라는 기술은 빛을 이용하여 파킨슨병 생쥐의 보행 능력과 팔다리 움직임을 개선하고 떨림 증상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빛으로 신경 활동을 조절하는 광유전압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뇌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임상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파킨슨병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환자분의 병력과 현재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꼼꼼히 진찰하여 파킨슨병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징적인 떨림의 양상, 서동의 정도, 강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뇌 MRI 검사는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들, 예를 들어 뇌졸중이나 뇌종양 등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될 수 있지만 사실 혈액 검사나 뇌자기 공명 영상 MRI만으로는 파킨슨병을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은 주로 숙련된 신경과 전문의의 세심한 신경학적 진찰과 함께 레보도파, 약물에 대한 반응성 평가, 도파민 운반체 단일 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 DAT 스캔 등 보조적인 검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킨슨병은 만만치 않은 질병이지만 조기에 증상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면 충분히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전조 증상들을 겪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파킨슨병과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 등 생활 습관 관리도 병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킨슨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의료진의 사랑과 관심이 환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아픔에 좌절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파킨슨병 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파킨슨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로 화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